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독특하고 고유하고 특별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도와주는 이미지 코칭 도선이 힐링숲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김승호 회장님, 김밥하는 CEO,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님이시죠. 생각의 비밀, 저번에 이어서 이 편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1987년도에서 미국의 그 흑인 동네 휴스톤에서 식품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JF 이사를 인수 후분 납 조건으로 6억 원에 인수해서 이제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연매출 180억을 돌파하였고, 지금 현재는 중국, 유럽, 호주, 2015년도에는 이제 한국, 지금 강남 쪽에 스노우폭스, 그레뱅고 도시락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폭스 플라워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2015년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미국 24개주 진출했고, 매장도 12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3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7월 달인가 이제 그 전 세계 9개인가 도시락 회사들이 합병이 되어서 지금 연매출 이제 1조 원, 당신이 그 당시 이제 이 책을 쓸 때 목표가 연간 매출 1조를 목표로 했는데, 정확히 2019년 이제 7월 달에 진짜 연매출 1조 원의 거대 슈퍼리치가 되셨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항상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의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이걸 김승호 회장님은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이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생각했던 또 그대로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내 미래도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김성호 회장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기 이제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이거는 이제 파트 1, 파트 1에서 소개한 그런 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점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본인이 안 믿은 그대로 믿게 되고 또 현실도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실로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다. 같이 한번 학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읽을 때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했던 것들을 내가 믿고 실천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뭐 또 김송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자기 개발서에서 나폴레옹 힐도 그렇고 맥스웰 웰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파트 2를 한번 볼까요? 김송 회장님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역사와 이제 지리는 꼭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내가 어떤 역사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반복 속에서 어떤 그 변하지 않는 그 시스템, 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리란 것은 내가 사업을 확장할 때 지리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어디에다가 세일을 낼 수가 있을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도 공부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송 회장님은 그 사무실 당신이 계신 곳 그 사무실에다가 벽에다가 그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당신이 내고 싶은 지점을 다 이렇게 찍어놨다고 합니다. 다 찍어놔서 정말 그대로 다 10년 만에 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말 말은 쉬운데 이런 그 이치를 내가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꿀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내가 생각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송 회장님이 파트 3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여기에서 어제도 이제 부지런한 사업가보다는 영리한 사업가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김송 회장님이 또 이제 착한 사장이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를 파트 3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착한 사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7가지 이유.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물러선다면 내 가까운 가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 이건 이제 참 많이 이제 공감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 정중한 요청들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한다. 거절해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착한 이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이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네 번째는 혼내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그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직원들도 나타난다. 재밌죠? 다섯 번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루어진다. 지나친 염려는 이뤄도 안심도 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엄마나 아빠가 너무 또 예민하다든지 또 이렇게 지나치게 또 잔소리가 많다든지 또 걱정이 많고 그러면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인 그런 분위기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섯째,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이음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가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독이 된다. 일곱째, 도움 청하길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에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펼쳤을 때 그 길이 안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남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들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나 해야 한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없다.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다 같이 착해 본 적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이 착함을 조금 버리기 바란다. 참 통쾌하지요. 그래야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착함을 유지할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저도 과거에는 이 착한 사장이 실패하고 있는 7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서초동에서 가게를 처음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제 고객들한테 진상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제 병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제 이런 지금 김송 회장이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송 회장님이 또 여기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여섯째, 항상 웃는다. 일곱째, 도움 청하길 힘들어한다. 그래서 김송 회장님은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의도 파트 3에 있는 내용인데, 고객을 10배로 늘리는 방법. 다들 이제 또 이 부분에 이런 내용에 또 귀가 솔깃하지요. 한 사람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10명의 고객을 만들 수 있다. 저도 이제 이 가게에서 뭐 홍보지도 돌려보고 인터넷에도 띄워보고 했지만은 결국 지인 소개가 가장 많습니다. 한 사람을 고객을 실망시키며 10명의 기준 고객과 100명의 미래 고객을 떠나게 한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가격, 품질, 청결, 친절 등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면은 고객은 떠난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만족하더라도 떠나는 수도 있다. 시대 흐름이나 유행의 변화 때문이다. 이제 보통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단발 고객의 비율은 생각보다 꽤 높다고 합니다. 20%에서 30%가 아닌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찾아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정말 70%가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매장에 새로운 손님을 한 번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은 그 고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출 증대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가격이라고 착각한다. 가격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또 그리고 당신이 선호하는 매장이나 당신이 자주 가는 업체를 보아도 단순히 싸게 판다고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느낄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돈을 사용할 때 가치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소비자에게 내 상품과 매장이 주는 가치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내 매장에 찾아오고 내 상품을 사려는 이유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뭐 건강, 사치, 안정감, 도덕성, 유대감, 호기심, 편리성, 미용, 사회적인 책임감, 교육, 흥미 이런 특정한 가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
유능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려 하지 말고 가치를 팔려고 생각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나 자신은 한편으로 소비자요, 고객이다. 내가 어떤 대우를 원하고 어떤 매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답이 보인다. 내가 고객에게 상품이 아닌 가치를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성장한다. 이것이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자 원리이다. 결국은 그건 이제 고객들의 만족도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2만 원을 지불했으면 2만 원치의 그런 가치를 얻었을 때 그 고객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2만 원대인데 한 만 원 정도의 그 상품의 가치밖에 안 된다면 그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같은 가격을 하더라도 미용에 비교하면은 어떤 집은 이제 15,000원인데 뭐 어떤 집은 이제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받아보고 이건 이 집에서 하니까 훨씬 이렇게 뭐 두피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지네. 이 집은 확실히 그 2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본인도 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것도 파트 3에 나와 있는 자, 우리들의 모든 노마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려면 김송 회장님의 이제 사업 운영 방식은 노자 경영 방식입니다. 노자 도덕경 17장 이런 이제 구조를 소개하네요. 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다만 임금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백성들이 다만 임금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요순시대 그 임금이죠.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들이 친근감을 가지며 그를 칭찬한다.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한다. 제일 마지막 꼴등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요즘 시대 이제죠. 요즘 시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죠. 이걸 현대식 기업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직원들이 다만 사장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 그 다음 수준의 사장은 직원들이 친근감을 가지며 그를 존경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과 함께 일한다. 그 다음 수준은 직원들이 사장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죽어라 한다. 가장 저급한 사장은 직원들이 그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을 볼 때만 일한다. 재미있죠? 이것도 제일 마지막 저급한 사장.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많은 사장 스타일이죠.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 이렇게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김수호 회장님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저급한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가고 사장질도 이력이 나자 이제 평소 존경하던 노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시절부터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아주 좋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없었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을 저는 이제 참선하는데 다 이제 참선하는 쪽으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김성회 회장님하고 저는 이제 반대의 길을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났습니다. 김송 회장님 보통 5시면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6시 전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6시를 두 번 만나는 남자지요. 보통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5am 클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모든 그 업무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5am 클럽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시 출근해서 이제 밤새 들어온 이메일 확인하고 답변도 하고 지시 내리고 또 이제 뭐 사이트도 몇 군데 들리고 뭐 뉴스나 경제 지표 뭐 요즘 유행하는 유머 트렌드 관련 박람회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이게 이제 성공한 그 CEO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뭐 헬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이면 대부분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끝이 내지요. 그리고 이제 나서 그때까지도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도 한 바퀴 돌아다 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 밖에
각 그 직원들의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나 꽃들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직원들이 이제 한 명씩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회의들도 가능하면 모임을 갖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로 상황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사내 회의도 1년에 몇 차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꿈의 직장이지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다 되면 이제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 신입 직원들하고 이제 아침에 그 마주치면은 누구시냐고 묻기도 한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김성호 회장님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사 권한임이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제 알아서 일을 차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끝내주는 직원들을 몇십 명씩 가지고 있다. 매주 몇 개씩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지만 그 일로 분주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다들 익숙하게 여유 있어 보인다. 점주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 전국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마음 편히 매장을 둘러볼 수가 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견과 특권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갑질, 이게 이제 그 갑질이죠. 부모로서 갑질, 또 그 사장 대표로서 갑질. 직원들이 이제 업무 진행할 때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하면은 기가 죽어서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뭐 실수가 뻔히 보이는 일, 뭐 회사가 망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다려서 실패한 후에 배우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지만, 이제 복창이 터지도록 그렇게 기분이 들더라도 이제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때 참지 못하고 참견을 하면은 그 유능한 직원을 이제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능한 직원은 내보낼 수 있지만, 이 유능한 직원, 이제 요즘 보면 정말 이게 유능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이제 공공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CEO 모임 가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김송 회장님의 이런 마인드를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각자 하나하나가 창의성을 유지하고 규칙에 제한 없이 의견을 내고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려면 지나친 참견이야말로 최악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 배울 때 많이 이제 비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특히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배울 때 그걸 많이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요. 두 번째 사항인 특권의식의 포기는 사업가의 원초적인 본능을 이겨야 한다. 와, 특권의식이죠. 내가 이제 이 정도 사업을 일으켜 놨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요. 네, 이런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속물근성도 생기고, 또 이렇게 권력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제 우러러 봐주기를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내에서 굳이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줄 서서 식판 들고 차례를 기다려서 식사하고, 외부 손님이 인사를 청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차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오히려 여직원이 뒤따라오면은 문도 잡고 기다려주고, 회식에서 눈치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진짜 이것도 중요하죠. 줄에 부탁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무엇보다 사주라고 직원들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된다.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직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큰 그 기업 회사 대표들이 대표들 정도 되면 보통 이제 70대가 넘잖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 20대 여직원들이 그 사장님이 이렇게 출근할 때 다 앞에 현관에 가서 이렇게 서서 뭐 인사하고, 뭐 인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사장님 이렇게 가서 뭐 팔짱도 끼고 뭐 이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왕관이 되어야 한다. 건의와 실속과 이연과 상징은 챙기지만 자리와 얼굴은 부하 직원에게 넘기면 된다. 참견과 특권의식이 사라지면 사업을 해도 자유가 찾아온다. 실속 없이 이런저런 모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지출로 가슴 쓰릴 일도 없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농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흉볼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김송 회장님이 사는 이제 그 아까 그 어디죠? 휴스턴이 이제 아마 10만 평이 넘을 거예요. 거기에 뭐 닭들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이제 농사도 짓는데 이렇게 아까 아침에 일찍 일을 처리하고 나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정말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가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에 이제 회장님 그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뭐 1조 원의 그 대표가 아니라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회사는 회사대로 잘 돌아간다. 백성들은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섭지도 않다. 그럼으로써 태평성대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단지 문제라면 퇴근이 너무 이르니 아내가 오히려 불평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있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기 파트 4 네 번째 장이네요.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은 제가 따로 빼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그다음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이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이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일 동안 잘 했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다. 아니라면 스스로가 그럴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중간에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다. 1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되뇌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막상 해보면 간혹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이에 100번씩 써보기도 했다. 그렇게 해본 목표 중에서 이루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도 이제 김성호 사장과 그 6기를 만나면서 100번 쓰기를 한 번은 제대로 했고 한 번은 쓰다가 이제 중간에 중간중간 좀 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김승호 사장학교 이제 실은 사장학 학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장학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 김승호 회장님의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김승호 회장님을 닮고 싶고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처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처음에 오픈하긴 했는데 사장학교 그 뭐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쯤 해서 기초 사장학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사장학은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약간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약간 참여할 수 있는 미래에 이제 사업가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아직 공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장학교만 이제 9기간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수업은 이제 8월 달에 합니다. 8월 아마 8월 언제쯤 하냐면은 8월 9일 하는 것 같습니다. 9일 10일 한가 보다. 8월 10일 토요일 두 번째 토요일이네요. 그러면 아마 그 11일이나 아니면 17일쯤 기초 사장학을 이제 항상 분기 사장학교 끝나고 나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아까 카페 KCA 쳐도 됩니다. KCA 아니면 사장학교를 쳐서 거기에 나온 공지를 보시고 이거는 이제 한 조기 마감됩니다. 기초 사장학은 금방 그 뭐 한 이틀 하루 이틀 만에 다 아마 이제 한 200명 정도 끝이 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걸 찾아서 또 거기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의 비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생각의 비밀 자 2부 소개한 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